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란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의계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주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 6선이고, 그리고 내년에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 발언을 대구에서 했다.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민심과 당심이 변한다는 측면에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겨 묻은 것,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나름 뭔가 절연과 변화의 어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시장에 뜻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당성보다는 민심 쪽에 어떤 표심을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과 그 이후에 탄핵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지를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육선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잇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TK라고 해서 경북과 대구가 그냥 아주 쉬운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을 이끌고자 하고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텃밭이 아니라 수도권 쪽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국민과 당원들에게 내가 그 당시에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론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몇몇 최고위원 또 당내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상대당이지만은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은 중진 6선의 주호영 의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만 그 정답을 피해 가시는 것 왜 같습니다. 혼자만 모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뭐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선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윤어게인의 길을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의 지지층,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당시에 이 윤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옹호했던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을 저버리고는 본인의 대표의 어떤 존립이나 이 자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혹은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본인의 전략이 실제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산토끼를 잡기 전에 집토끼를 먼저 견고하게 다 잡아놔야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이 있다라는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당의 지지율만 봐도 그렇고 아니면 계엄 때와 사실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잘못된 노선을 고집하는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이런 태도는 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까지도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어제 이 대통령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박홍근 의원이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한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행정 경험이 있는 단체장 출신으로서 잘하고 있는 단체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간적으로는 저 소식을 이제 접했을 때 좀 우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이 기사를 의원님 보시고 나서 이럴 때 한번 좀 이름 좀 이렇게 칭찬 좀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졌을 법해요.
뭐 처음 접했을 때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박홍근 의원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탁 찍은 거다. 지금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때 뭐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출신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뭐 일 잘하는 성남시장이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제 92.9%라는 압도적인 주민 신뢰도의 수치는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 잘하는 이 구청장과의 어떤 교집합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해주면 대통령이 오버해서 누군가를 띄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한 상황입니다. 예. 잘한 걸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붙이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계실 뿐이다. 자, 그런데 한 분이 더 우리 성동구청장을 칭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차별된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그런 사람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5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뭐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를 떠나서 네. 민주당의 이른바 서울시장의 마음을 욕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 턱도 없는 거 가지고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네. 종묘나 한강버스 관련해서 네. 정원호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초기에 시행착오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강에 있어서 한강 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강이 아니라 한강에서 서울 도심을 바라봤을 때 도시의 어떤 그 뭐랄까 아름다움, 도시의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행정가로서의 어떤 경쟁을 할 때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른바 서울시장에 욕심을 내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A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맥 안에서 얘기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처럼 발목 잡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네. 이분이 뭐 지금 실력이 좋고 나쁘다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 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게 뭐냐면 칭찬한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원호 청장의 가능성을 저는 봉쇄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는 힘을 쓰면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봉주 최고가 1등을 달리고 있다가 김민석 후보를 차 안에 태워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해서 바뀌었습니다. 1등이 되고 정봉주 의원은 순위권 밖으로 당선권 밖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저번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 연구부원장이 옥중에서 난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여러 가지 사이드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은 66대 33으로 원사이드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을 썼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레임덕의 현상이 점점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능력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희박하고 무엇보다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길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과적으로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네. 근데- 대통령도 칭찬했고 오세훈 시장도 칭찬했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어쨌든 체급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긴 해요.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서 결과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예.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할 어떠한 생각도 명분도 없었고 뭐 의원들이 이제 뭐 다수가 누구를 지지했다라는 점은 대통령의 의사와는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될 때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저는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다시 뭐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한 탈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이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경기, 호남, 제주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이 외에 주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영남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오. 뭐 이 외에도 사실은 공들여서 좀 준비해볼 만하다.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지역들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파란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어려웠다, 약세다라고 평가받았던 지역들도 한번 뒤집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2022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지도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색깔이 많이 바뀔 것이다. 어디에서 영남 지역, 또 부산 지역, 서울 지역을 주목하라 하신 것 같은데 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기를 저희가 찾아오면 되죠. 아하, 대신에 경기를 갖고 오겠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6개월 됐는데요. 3개 특검을 댔는데 종합특검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란 파리를 하실 겁니까? 본인들이 능력이 있으면요. 민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11호 대책을 통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도 전세 끼고 못 살고 대출도 제대로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강남 상구는 더 오르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 결과가 뭐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절단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법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 인사를 외부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년 1년이 되는 시점에 있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인 판세 한번 앞으로 한 170일 남았지만 두 분께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선 관련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